안녕하세요. 유튜브 굿하우스랩 채널입니다. 자주 방문해주세요. 서울 아파트 매물. 단 이틀 만에 2,600건이 사라졌습니다. 믿겨지십니까? 팔리고 거래된 숫자가 아니라 사라진 숫자가 2,600건입니다. 서울 부동산 시장이 다시 한번 얼어붙고 있습니다. 단 이틀 만에 서울에서만 2,600건의 아파트 매물이 사라지면서 말이죠. 오늘은 10월 20일부터 시행된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조치가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어떤 충격을 주고 있는지 그 현장의 목소리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. 일단 서울 전역이 허가받아야 집 살 수 있는 도시로 변했습니다. 2025년 10월 20일 이날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새롭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. 이제 이 지역의 주택을 사고 팔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 그리고 최소 2년간 실제 거주 의무도 따라붙습니다. 즉, 전세 끼고 집 사기. 이른바 갭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이야기죠. 그동안 시장을 떠받쳤던 투자 수요가 한순간에 막혀버리면서 매수자도, 매도자도, 그리고 공인중개사들도 모두 숨을 죽인 채 멈춰서 버렸습니다. 단 이틀 만에 2,600건의 매물이 증발하면서 말이죠.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의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 물량은 10월 19일 기준 7만 1,656건이었습니다. 그런데 단 하루 뒤 2025년 10월 20일에는 6만 9,014건으로 줄었죠. 단 이틀 만에 2,642건. 비율로는 3.7%나 감소한 셈입니다. 서울 아파트 매물이 7만 건 아래로 떨어진 건 무려 2년 만 2023년 8월 이후 처음입니다. 1년 전과 비교하면 그때는 8만 5천 건이 넘었으니 지금은 20% 가까이 줄어든 상황입니다. 매물이 줄었다는 건 단순히 집이 팔려서 사라진 게 아닙니다. 많은 집주인들이 이제는 팔아봐야 소용없다며 매물을 스스로 거둬들였다는 의미입니다. 그러면 현장 분위기는 어떨까요? 서울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. 갭 투자 물건은 다 내렸어요. 이제는 그걸 올리는 것 자체가 불법이니까요. 상담도 문의도 거의 없습니다. 전화가 뚝 끊겼다고 하네요. 현장은 그야말로 정적입니다. 언제나 북적이던 중개사무소가 지금은 텅 빈 사무실처럼 조용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죠. 특히 서울 외곽, 즉 강남벨트가 아닌 지역의 분위기는 훨씬 심각합니다. 노원구에서 20년째 중개업을 해온 한 중개사는 문의가 아예 뚝 끊겼어요. 대출도 막혀 있어서 실거주 매수도 쉽지 않습니다. 이러다 동네 중개사무소가 문 닫는 곳이 많을 것 같아요. 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. 특히 갭 투자가 몰렸던 지역, 바로 그런 지역의 타격이 가장 큰 상황이죠. 지역별로 보면 변화가 더욱 뚜렷합니다. 매물이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성동구. 이틀 새 9%나 감소했습니다. 그 다음은 강동구, 강서구가 각각 7%, 성북구 8%, 마포구는 5% 줄었습니다. 흥미로운 건 이미 오래전부터 규제를 받던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오히려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입니다. 강남구는 단 1.7% 감소에 그쳤죠. 즉, 이번 조치의 직격탄은 강남 인접지 혹은 재건축 기대 지역에 몰려있던 투자성 매물이었던 겁니다. 서울 밖으로 눈을 돌려보면 경기도 성남 분당구는 매물이 무려 16% 줄었고 성남 수정구도 15%, 하남시는 11%, 용인 수지구와 과천시도 7%에서 8%씩 줄었습니다. 이른바 갭투자 핫존들이 한순간에 시장 밖으로 사라진 셈입니다. 지금은 매도인도 일단 멈춘 상황입니다. 거래 절벽의 시작이 아닐까 싶네요. 규제 시행 직전까지는 성동,
마포 등 한강벨트 인접 지역과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분당에 똘똘한 한 채 수요가 몰렸습니다. 하지만 규제가 시작되자 거래 자체가 어려워졌고 매도인들도 매물을 거둬들이며 관망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. 즉, 단순히 거래가 줄었다가 아니라 시장 전체가 멈춰섰다는 표현이 더 가깝습니다. 그리고 매매가 막히자 전세로 눈을 돌리는 듯 하죠. 매수자들이 전세로 눈을 돌리면 될까 싶죠. 문제는 전세 매물도 이미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. 현재 서울 전세 매물은 2만 4천여 건. 1년 전 3만 건이 넘었던 시기와 비교하면 20% 이상 감소했습니다. 예를 들어 서울 강서구의 우장산 일스테이트 2,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입니다. 현재 등록된 전세 매물은 단 한 건뿐입니다. 경기도 하남시의 미사강 변푸르지오는 1,000세대가 넘는데 전세 매물이 0건. 인근의 미사강변 센텀팰리스도 단 한 건에 불과합니다. 결국 선택지는 월세뿐입니다. 갭 투자가 막히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전세 매물도 사라집니다. 결국 세입자들은 월세나 반전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월세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거죠. 문제는 내년은 더 어려워 보인다는 것 입니다. 뭐, 지방은 상관없는데 서울에는 공급 절벽까지 온다고 하죠. 이 모든 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. 2026년 내년 서울과 경기 12개 규제 지역이 입주 예정 물량은 단 4만 가구 수준. 올해 6만 가구보다 2만 가구나 줄어듭니다. 물론 이 4만 가구도 많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일단 절대적인 숫자만 놓고 보면 적어 보이죠. 즉, 새로 입주할 집이 확 줄어든다는 의미니까요. 매매는 막히고 전세는 없고 새 아파트 공급도 줄어드는 상황. 이 조합이 의미하는 건 단 하나. 주거 시장의 극심한 경색입니다.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줄었다는 표현보다 모두가 멈췄다는 말이 더 정확합니다. 투자자는 규제에 막혀 움직이지 못하고 실수요자는 대출과 허가 절차에 막혀 접근조차 어렵습니다. 중개업소는 문을 닫고 세입자는 줄어드는 전세 속에서 월세로 내몰리고 있습니다. 이 모든 흐름은 하나의 질문으로 모입니다. 정부의 규제가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? 아니면 또 다른 불균형을 낳을까? 시장은 아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. 서울 아파트 시장의 판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. 다음 시간에는 이번 규제로 인한 전세, 월세 시장의 구조 변화를 더 깊이 분석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자주 방문해 주세요.